안녕하세요. 제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한 분께서 남편의 생일에 시부모님에게 감사의 말과 선물을 드리지 않아 화를 내던 시어머니를 대성통곡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에 결혼한 지 8개월 된 새댁입니다. 시어머니가 전화 요금 때문에 힘들었었지만 더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를 대성통곡하게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동안 두렵게 여겼던 관계의 불화를 두려워하며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다 했고 신랑과 함께 재편을 하여 시부모님께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하시던 대로 한다면 그래서 그냥 연락을 끊고 살려고 합니다. 결혼한 후부터 시어머니가 저에게 안부 전화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나 선후배에게 먼저 전화할 만큼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는 그게 잘 안 되었는데 아마도 자발적으로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강요에 못 이겨서 전화를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주변에 물어보니 부모님으로부터 안부 전화를 강요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회사 선배는 시어머니께 전화할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참 오랜만에 도전한다는 말로 전화 통화를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남편을 통해 며느리가 전화를 자주 거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있고 전 그냥 궁금했어요. 왜 며느리가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 것이 나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손자 며느리에게 전화가 오지 않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나 딸들도 성의 안부 전화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에요. 남편과 저는 모은 돈과 양가에서 조금씩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대출을 받아 수도권에서 전세집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안정된 직장에 있어 대출을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는 좀 더 낳기로 했고 둘 정도 키우면서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각자의 부모님들께서 도움을 주신 곳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으면 편하게 전화하고 가끔은 달콤한 목소리를 들으려 전화했다며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신랑에게는 부모님이 전화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우리 부모님께 전화하기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거의 매일 안부 전화를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전화하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니 기뻐하셨어요. 용건 말하고 빠르게 통화를 끝내면 서운해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서운해 하셔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남편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아들, 우리 엄마 아빠가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답변했겠지만요. 나는 사근사근한 며느리 전화 받고 싶겠지라고 말했는데 이런 식으로 몇 번이나 남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부모님이 딸처럼 키운 사위가 될 만한 사람에게 전화를 받고 싶으니 매일 우리 부모님께 전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하자 내 입장이 이해된 것인지 남편이 시어머니께 재촉을 받아 전달해 주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제 전화만 기다리시고 계시며 사시분처럼 잔소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고 명절이 다가오자 명절 준비 때문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내게 할 말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할 것이라고 하시며 전화를 걸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시기도 했습니다. 나는 시험이라는 이유로 인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알아서 전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용건이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할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전화를 한다는 건가요? 전화는 제가 자주 안 한다는 뜻은 아닌데요. 일주일에 3번은 전화를 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전화를 드린 것에 압박을 받았겠지만 일주일에 3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버님은 직접 잔소리를 하진 않지만 시어머니께서 항상 제 안부 전화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하실 말씀하시고 통화를 마치고요.
당신의 아버지가 조금 실망하시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전화 한 번 주세요. 그러나 실제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면 무뚝뚝하게 다른 분이 받으시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화를 바꾸어 보면 화를 내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시어머니가 안부 전화에 더 비판적이어서 전화를 하지 않고 소식 없이 지나갈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다면 시부모 사후쯤 하루에 전화 한 번씩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전화 드리는 것을 애쓴 적이 있고 시부모님의 궁금증을 전부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머니께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가 오길 원하셨고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전화를 받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저는 사과하자는 아버님의 요청이 있었지만 다음 날 문득 전화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부모님의 안부 전화 관련 집착이 계속될 것 같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안부 전화에 대한 지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남편의 생일 다음 날에 시작되었습니다. 교러는 듯이요. 전화를 드렸더니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며칠 동안 화가 나 계시는데 뭐 때문인지 저는 몰랐어요.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저희를 본 채도 안 하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왜 화가 나셨나요? 물어보니 한참 미뤄두다가 말씀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화가 나신 이유는 남편 생일에 제가 전화를 안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남편 생일에는 시어머니께 남편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고 선물을 들이댔던지 현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거운 것으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안부 전화도 잘하고 남편 생일에 시부모님께 감사 전화를 하니까요. 선물도 드린다고 하시는데 남편이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하자 자기는 재생 인터넷 연락처로만 축하하고 우리 둘만 축하했는데 그럼 자기도 잘못한 것이냐고 말했어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본인의 주장만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더 분노했습니다. 아들이 잘못했다고 빌러서 처리하길 원하는 시아버지도 그랬어요. 아들은 재생 인터넷 연락처로 처가에 전화를 걸어 상물도 보냈는지 물어보았고 그러지 않았다면 화를 내시겠다고 하더라면 나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남편의 생일에 축하 전화를 거는 것과 선물을 보내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냥 대접만 받으시고 싶으셔서 전화하기를 원하지 않다고 말하며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로 화를 내셨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안부 전화도 안 드릴 것이고 요건 있을 때만 전화를 드릴 테니 그리 아시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다른 집 시어머니는 아들 결혼할 때 집 한 채씩 다 해주시고 집 한 채 못 해준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며느리 눈치만 보고 산다는데 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매번 나를 죄인 취급하며 더 이상 못 견디게 따지고 말했습니다. 이건 솔직히 잘 생각해보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다른 집 며느리는 어떻게 말을 지어내야 하는지 내가 따라 한 것이었으니 서로 이해해주길 바래요. 시어머니는 못 견디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남편이 어쩌긴 뭘 어쩌냐고 하면서 저와 남편 다시는 못 보고 사시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그렇게 나눈 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는 신세한탄을 토로하시며 대성통곡을 하셨고 분주하게 말씀하시는 어머니께 앞으로 꼭 필요한 연락이 아니면 연락을 드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안부 전화나 이상한 것을 강요하면 아예 연락도 드리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황당한 말씀에 딱 거절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일로 인해 시부모님도 제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보고 사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부모님께 질문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과 같은 분들은 일반적으로 강하게 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어려워하며 존중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강하게 해야 할 상황이라면 강하게 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공금을 횡령한 범죄자를 경찰에 고소한 일로 이후에 남을 한맺히게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학원비를 빼돌린 범죄자를 경찰에 신고한 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에 부모님까지 오신 뒤 사과를 받았지만 저는 그쪽에게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고객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절대 해당 범죄자에게 은근히 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이 잘 처리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솔직히 실형이 나올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실형이 나오는 상황이라도 제가 한 번도 놀란 적이 없는 생각입니다. 제가 일을 늘 더 하는데도 시부모님이 돈을 번다고 하시며 남편을 고생시키는 것을 미워하셨고 그래도 신우가 엄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버티다 나중에야 잘못을 인정했다고 빌던 시간도 있어서 그런지 더 싫었어요. 가족끼리 이러는 법이 어딨어요. 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하고 있던 시부모님께서 가족끼리 사귀는 것이 괜찮다고 하며 누가 잘못했는지는 법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했었죠. 그때에야 시부모님이 잘못했다고 하시며 몰래 빼돌린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막상 신호가 경찰서에 있을 때 두 명이 모두 쟤를 설득하러 와서 사과한 것이었죠. 저와 남편은 같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 후 1년 만에 학원을 개업했습니다. 저는 원장이고 남편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2명의 강사를 고용해 규모를 늘렸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저와 남편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저에게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에게는 만수무강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여자가 집안일을 모두 맡아야 한다는 편견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 이를 감시하는 눈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뿐만 아니라 상담, 수납 업무까지 모두 혼자 했지만 원생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맡다 보니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전화 응대와 수납 업무를 도와줄 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우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신우를 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학부모 중에서 현금으로 일비를 납부하는 경우 신우가 몰래 조금씩 가져가는 것 같은데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잡기가 어렵지 않았지만 설마 하는 마음도 들었고 저도 남편도 수업 때문에 바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지만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많으니 오히려 학원생이 들더라고요. 반이 하나가 더 개설되고 더 바빠지긴 했는데 들어오는 돈이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의심이 생겨 신부에게 수납을 내가 맡을 때는 이 상담 전화와 문의 전화 받는 일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다며 난리를 치다가 결국 학원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차라리 잘 된 거라 생각하고 그때까지 제가 맡아서 신호가 했던 일을 했습니다. 미납된 비용이 있는 학생이 있어서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결과 현금으로 처리했다고 말했어요. 신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아직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며 자신을 의심하고 신랄하게 얘기했지만 일단 이해했습니다. 게다가 학원에는 CCTV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말했어요. 며칠 후 신현이 집을 찾아와서 울고불고 빌며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한 번만 봐달라고 사과했지만 시그널이 한 일을 모두 녹음해 두었습니다. 이후 혹시나 다시 문제가 될까봐 학원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하다 보니 퇴근 시간이 늦어서 친정엄마가 아이를 돌봐주시고 친정엄마가 아이 돌봐주는 돈도 조금만 받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넉넉한 급여를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돈을 빼돌리고 있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돌봐주실 마음도 쓰시면서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돌봐주는 대신 돈을 받는다고 남편의 노력을 앗아먹는 말을 한 번씩 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 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찾아갔더니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할 일을 다 해보겠다고 변호사에게 부탁하고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남편도 같이 갔었고 남편이 신우에게 전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니 각오하고 하기로 했어요. 신우가 그냥 한 번만 봐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녀 자신은 울고 있는 누나 때문에 남편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이라며 화를 내고 남편이 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학원 상담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불편할 때 언제든 사정을 고려해 주어 편안히 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남편은 매우 억울해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신우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해도 법적 처벌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 선택을 한 건 부모님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셨습니다. 당신 자녀들은 잘 섬기고 저는 좋은 남편을 만나 돈을 벌어 산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리 제가 집안일을 더 많이 도맡았어요. 신우가 시어머니께 있을 때 시어멜 씨께서 가족끼리 무슨 이유로 고소나 고소신을 내냐고 하셨어요. 당장 없었던 일이라도 그만두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가지고 간 돈이 얼마나 될지 물으셨어요. 대충 아무리 그래도 3천만 원이 넘는 돈이고 정확히 계산하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가족끼리 사기나 횡령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고 결코 용서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신우 때문에 시어멜니가 번갈아가며 전화로 남편과 제게 한 번만 만나보겠다고 부탁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를 원망하던 시어멜니가 이제 와서 이렇게 억지로 나와서 정말 참담했습니다. 신우로부터 전화를 받았지만 번아웃 상태였어요. 차를 부여사로 보아 차발바테라고 를 수정하여 차바데라고로 변경합니다. 는 글는으로 변경합니다. 그리 알라고 을을 그래 알라고로 수정합니다. 그때서야 을을 그때야로 수정합니다. 동갑하를 동갑하로 변경합니다. 고소취하를 고소취해서로 수정합니다. 일하고 을을 한다고로 변경합니다. 있습니다는 하였습니다로 수정합니다. 신우가 를 신우를로 변경합니다. 돈의 돈이로 수정합니다. 청구할 것이고 을을 청구하고 로 변경합니다. 말씀드렸고요를 말씀드렸고로 수정합니다. 나가 일하며를 나가 일하면서로 변경합니다. 남편들 남편이로 수정합니다. 오히려를 오히려는 그로 변경합니다. 신우는 내가 9살 때 번 돈을 빼먹고 범죄자인 입국에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에 제게 못된 소리를 한 것도 다 잘 못했다고 하더군요. 아버님도 옆에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하시고 시어머니는 본인이 이렇게 빌게 다시 하는데 남편이 시부모님을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며 내보냈습니다. 남편도 화가 안 풀려서 씩씩하게 누나가 그동안 빼돌린 돈 다 반환하고 그 돈의 2배를 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적 처벌은 꼭 받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제 계좌로 4천만 원을 입금하시고 전화해서 신우에게 용서해달라고 하시는데 조금 마음이 거북하네요. 흔들리기도 했어요. 남편은 신우에게 전화해서 소리소리 질러 네가 저지른 짓을 왜 부모님이 무마해주게 하냐고. 당장 부모님께 돈 붙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신우는 알겠다고 했고 씨는 남편이 시어머니 통장으로 4천만 원을 입금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통장을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며 직접 시어머니 통장을 확인했고 통장 사진을 찍어서 제게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저는 고소를 취할까도 생각해봤지만 남편이 오히려 신우 형사처벌은 꼭 받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거 직원이면서 오너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질러 도둑년 주제에 신우짓을 했던 것만 아니었다면 이 정도에서 고소를 바로 취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저에게래요. 가슴에 박힌 말들 때문에 신랑이 뭐 하든 그냥 두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 남편과의 관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살다 보니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 궁금해요. 제 스님과 남편은 저희 사이를 망치려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이번 사연은 맞벌이를 하면서 집안일과 경조사까지 다 맡아온 아내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거절하고 이혼을 진행한다는 새로운 사연이에요.
함께 보실래요? 제가 30대 중반 여자로 3년의 연애와 4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굳이 만날 필요는 없었지만 만나서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 아들은 어떤 남편이었는지 이야기했는데도 팔은 안으로 국내 보내요. 타당한 논리도 없이 그래도 그냥 살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대해 내가 인생의 동반자를 원해서 결혼했지 다 큰 아들을 원해서 결혼한 것 아니냐 하는 말과 함께 확실하게 이혼할 뜻을 보여드리고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그동안 시어머니는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와서 후회하는 척 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렸고 능력 없고 대접만 받으려는 아들로는 이제는 시어머니가 돌봐주셔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비가 엄청 오던 날 친정 부모님이 반찬을 많이 하신 것이 있다고요. 부모님이 친정에서 제게 가지러 오라 하셨습니다. 저도 가져다 드릴 것이 있어서 친정에 갔는데 남편이 밥을 주세요 하며 저를 등 떨며 집에 보내려 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와서 휴일이라고 하루 종일 자다가 저녁 시간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니 배가 꼭 너무 고팠습니다. 시리얼을 먹고 있는 남편은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하며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왜 이제 왔느냐고 했지만 저도 피곤했지만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메뉴는 엄마가 싸주신 불고기와 보리굴비에 녹잠 돌솥밥까지 정신없이 밥을 차렸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성화를 하는데 마음이 급해서 돌솥에 손도 대고 정신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밥을 조금 먹다가 강아지 털이 나왔다며 짜증을 내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저는 2시간 가까이 설거지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 음식을 씻어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라면을 먹고 직장 동료와 전화를 하더니 동료가 저녁은 뭐 먹었어?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라면지라고 대답했어요. 직장 동료가 밥도 못해 먹고 다니냐고 이야기하자 남편이 더 잘 벌면 제대로 해줄 거라고 했어요. 이 말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결혼 생활이 떠올랐어요. 4년 동안 남편이 밥을 해먹고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해줬지만 참아왔던 저는 집안에서 일하면서 돈도 벌고 집에 들어오면 식모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지쳐버린 어리석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신은 흥미를 잃어갔지만 노력하여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더는 너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놀란 눈으로 나를 보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척하며 갑자기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설명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닌 투디로 생각해보라고 하며 그냥 짐을 싸고 설거지를 남겨두고 통장들을 챙겨 나오며 내가 기르던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4년 동안 남편은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고 직접 밥을 챙겨 먹은 적은 딱 3번밖에 없었습니다. 나 없을 때 굶지 말고 잘 챙겨 먹으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나도 일하고 오면 피곤하니까 집안일도 같이 조금씩 해야 한다고 수십 번을 말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나보다 벌이가 더 많지만 예전에는 제가 훨씬 더 벌었고 남편은 일만 많고 차일을 벌였을 때도 그때도 집안일은 다 제가 했습니다. 유산이 될 때도 남편 벌이가 거의 없어서 휴식 없이 출근했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여자 문제로 속이 썩인 적도 없었지만 제가 혼자 집안일과 경조사를 모두 챙기며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고도 변화가 없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맥듭을 찍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은 제가 무슨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4년 내내 말을 해왔지만 이해가 안 된다. 알아듣지 못하는 척을 하는 것인지 어차피 나 혼자 고생하고 남편은 누리기만 하고 산다면 이젠 그 꼴 못 보겠습니다. 남편이 동료에게 한 말, 더 잘 벌면 더 잘 해주겠죠? 저는 지금까지 혼자 다 해봤는데 얼마나 더 잘 해줄까요? 결혼 생활 4년 중에 1년은 가사 분담 문제로 매일 싸웠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최대한 참으려 노력했는데 설거지 쌓여 있어도 정리하지 않았는데 3일 지나고 나서 못 참아서 그냥 제가 했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집이 어느 정도 더러워지면 제가 한다는 것을 알고 이용해 먹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 때 터뜨리는 성격이 아니며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남편은 오히려 그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무엇을 말해도 변하는 것은 없고 속으로 삭히며 살아가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서 전부 포기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남편은 진정한 이유를 모르는 것인지 모른 척을 하고 싶은 것인지 남편 속마음은 무엇이든 간에 저는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아지는 애견 호텔에 맡겼고 방을 예약하고 회사도 휴가를 썼어요. 혼자서 돌보고 있어요. 남편은 아직 상황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시부모님과는 전화통화를 했고 친가에는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진실을 말하는 영상과 집 청소를 비롯한 모든 일을 혼자서 모두 해온 것을 시어머니께 전해드렸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보여드렸습니다. 취해서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이라고 해서 제가 촬영해서 남편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어머님께서는 다시 생각해보라고 다음 날 만나 얘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고 남편은 이제야 감이 오는 것 같은데 아침부터 전화와 문자가 왔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만나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남자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이기적인 남자는 세상에 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도 문제이지만 집안일을 며느리 혼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남편이 혹시라도 집에 없다면 노심초사하세요. 사시던 시부모님 때문에 남편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동분서주하며 집안일과 경조사를 챙기는 며느리를 보면 안쓰러워 살아도 아들을 다 끝이 고흥내는 것이 정상인데 시댁에 가면 참 많은 아들을 안쓰러워하는 어머님의 그 마음이 기가 막혀 이혼을 결심한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아들을 키우는 것은 이제는 못하겠다고 이제는 어머님이 다시 아들을 키우셔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남편과 사는 집은 제 명의이고 부동산의 전세로 바로 내놓았어요. 제가 남편 명의로 적금을 들어놓은 것을 빼고는 현금을 싹 빼서 제 통장으로 옮겨놓았네요. 보험료, 가스비, 전기 3등을 제가 납부해왔기 때문에 얼마가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제 입양 서류를 작성하고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친정 부모님께 속상한 마음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제 마음도 좋지 않지만 배우자를 원해서 결혼한 지 아들 새끼를 키우는 경험이 없었어요. 정말 힘든 4년간의 결혼 생활을 확실히 끝내려고 합니다. 글을 쓴 뒤에는 마음이 더욱 후련해졌어요. 결정을 잘 내리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은 참고 견디기 버거울지도 모르겠지만 스님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속상해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숨길 수 없는 일이고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마음 편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종된 아이가 마지막으로 태어난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싸움에서 승리는 무개념시의 모를 개념심을 탈바꿈시켜 사이다. 며느리로 삼아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까? 결혼 10년 차로 아이 둘을 키우는 아줌마입니다. 진상시댁도 하기 나름이라는 말을 실감하며 살고 있네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강력과 같이 강인한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하면 되는 것을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육이 세뇌되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시댁에 좀 세게 나갔어요. 처음에는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어떤 시대인데 현재는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시댁이 완전히 무개념이었다면 저도 어쩔 수 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시댁에서도 며느리로 처음이어서 조절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남편은 외동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시댁 분위기상 남자는 집안일을 안 하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혼 때 이 문제로 많이 싸웠어요. 남자들은 바깥 일만 하면 된다는 의식이 박혀있는 사람을 설득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맞벌이인데 가사일도 함께 해야 한다고 해도 채 무시당하며 버리던 남편이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술을 좋아하고 술 친구로 만나 결혼한 케이스인데
신혼 때는 저녁에 반주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첫째가 임신한 후 저는 술을 못하게 되었고 남편은 혼자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고 밖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을 보장해주는 회사여서 좀 더 일찍 휴직을 할 수 있었지만 제가 딸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영업사원이라서 술을 마실 일도 말했는데 정말 짜증이 났어요. 저도 술을 좋아하는데 보란듯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럼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경우가 일 때문에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것보다 많은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정말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임신 후 남편과 집안일을 함께 시작했는데 맞벌이를 하면서 집안일을 혼자 다 해야 했다면 아마 지금 저는 돌싱이 됐을 것 같아요.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하게 된 것은 저와 대판 싸우고 나서부터인데요. 여자가 집안일을 다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냐고 저희 친정엄마도 맞벌이를 하면서 지금까지 집안일을 다 하고 살아오지 않으셨으며 고하는 남편에게 나는 대기업 다니고 너는 중소기업 영업직 아니냐는 것으로 무시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연봉은 비슷하지만 나중에 아이가 크면 대학까지 학비가 나오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내가 훨씬 좋은 조건에다가 나는 임신까지 했으니 집안일은 내가 다 해야 공평한 것이라고 남편에게 말했죠. 대기업 다닌다고 남편을 무시하냐길래 무시할 마음 없었는데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나도 모르게 무시하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몇 차례 말다툼을 한 후부터 더럽고 치사하다는 식으로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집안일을 잘하더군요. 청소도 저보다 더 깔끔하게 하고 설거지도 잘하길래 그렇게 잘하면서 왜 안 했었냐고 하더니 칭찬으로 받아들인지 군필자는 다 이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좀 모르시는 분이세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분인데 아내로서 아버님을 그렇게 대하는 분도 아니면서 제게는 남편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분이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분위기를 보면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어머님이 끼어들어서 아버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며 어머님의 생각을 말씀하시고 이대로 하면 된다는 분이세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시고 남편이 아침을 먹느냐 술을 자주 마시니 아침에는 꼭 국물을 끓여드려야 해요. 이런 잔소리는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맞벌이인데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인데 전 너무 속이 싶어서 남편의 말을 들으셔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시어머니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끼당해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전 시어머니의 말씀을 끊고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엄마가 가끔 식을 떨쳐 들어오면 큰일 날 거라고 했습니다. 어딜 가셔야 하는데 남편이 이야기할 때 끼어들어서 난리가 나니까 너무 놀랍다고 말씀드렸어요. 평생 외출하다가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겠다고 생각합니다. 버려온 아버지의 말씀은 가족들이 성공하려면 서로를 돕고 격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버님은 저만 봐도 입이 귀에 걸리시는 분이세요. 사실은 그런 친절한 분위기가 실제로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저희 아버지에게 말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맡기고 나서는 제가 시어머니께 여쭤보기 어렵네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더 잘 이해하고 챙기라고 말했어요. 문제는 저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더 힘들게 날 도왔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돈을 많이 벌고 회사 복지도 탁월하게 나의 일도 마음 편히 할 수 있게 남편이 정말 노력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만약 불순간이 왔다면 언제든지 남편이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매번 카페에서 제 공부를 지켜주던 귀여운 남자분이 100번이나 말씀하시며 더 듣기 싫어하는 부인의 말을 무시하고 저를 선택해 주셨다. 저희의 결혼 이후 시댁에서 받은 모든 일에 마음이 좋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댁의 어머니께 직접 표현하도록 하니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셨다. 남편과 저는 아침에 간단히 빵과 커피를 먹고 출근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저녁은 외식하거나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었습니다. 남편과 저 모두 집밥 한식을 좋아하는데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놓고 먹다 보면 반 이상을 버려야 해서 아까웠습니다.
반찬 만드는 것도 힘들기도 했어요. 솔직히 제가 음식을 잘 못하기도 했고, 동네 반찬 가게에서 소량으로 사다가 차려 먹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반찬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저도 가끔 저희 엄마표 김치찌개와 석박지를 미친 듯이 먹고 싶은 날이 있는데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반찬을 싸주시면 엄청 좋아했는데 시어머니는 이것 때문에 잔소리를 참 많이 하셨어요. 집에서 이렇게 많이 음식을 안 하면서 제가 저렇게 반찬을 사다 먹으면 좋아하냐고 하시지만 제가 음식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요. 이런 식으로 대꾸하는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상도 분이신데 음식을 잘 하시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시엄은 이 음식이 제 입맛에도 잘 맞고 시댁에서 밥을 먹으면 비싼 한식집을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맛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저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맛있지 마시지 해도 저는 맛있다는 말을 안 했어요. 왠지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음식을 배워라, 남편에게 잘해라 하는 잔소리를 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시댁에서 식사 중에 남편이 우리 엄마 음식 정말 맛있지 않냐고 하길래 맛있어 라고 대답했는데 시어머니가 기분 상하셨는지 신경질을 내시기도 했고요. 얘는 서울 촌년이라 참맛을 모르나 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연화가 날 뻔하셨지만 꾹 참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어머니 음식은 짜고 달아서 집밥이 아니라 식당에서 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먹을만 했지만 솔직히 서울 사람 입맛에는 안 맞아요.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친정엄마가 정년 퇴직 전이라 그렇지 친정엄마가 정년 퇴직하고 나면 친정에 부탁해서 본을 주고라도 친정에서 반찬을 가져다 먹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장모님 음식이 진짜 맛있다고 맞장구를 치고 항상 내 편인 아버님은 사부인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혼자 기분 상해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뭘 잘해도 애써 칭찬해 주시면서 퇴직하면서 돌아가시면서 만족하실 거예요. 남편 떠밀어내는 말만 강조하는 시어머니께 마음을 다잡고 다가가도 평생 그만큼 힘들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반찬을 배우라고 하신다면 바로 남편에게 배워두라고 하겠죠. 시부모님 앞에서 뜬금없이 돈을 잘 벌고 예쁜 딸 2명을 낳은 내가 잘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휴일에는 아이 돌봐주러 오시는 장모님도 생각하면 남편이 정말 행운아라고 시어머니 앞에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너는 처갓집 대들보에 된다며 절을 해도 시원치가 않다고 옆에서 말씀하시고 시어머니는 기분 상하신 표정을 지으셨어요. 처음부터 서로 호의를 가지고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고쳐드릴 수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남편도 제 편에 시어머니께 말을 해주기로 했고 엄마가 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더라. 정말 어이가 없다. 너 우리 엄마한테 당하고만 있지 말고 할 말 다 해라. 이런 말을 하는 남편으로 변했다. 시어머니도 많이 변했어요. 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서 기분 나쁜 말도 이제는 잘 안 하십니다. 마음이 넓으신 아버님과 살아가시면서 당신을 옳다고만 믿고 살아오신 분인데 이 정도로 변했으니 시어머니도 나름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른들을 우습게 하는 못된 며느리로 보인다면 할 수 없고요. 좀 더 시어머니와 편하게 지내다 보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음식 맨날 별로라고. 어머니가 음식을 정말 맛있게 하십니다. 스니님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수수께끼 등에 뛰어들었을까요? 타고난 것 같습니다. 지혜롭고 멋지십니다.